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가 바가지 파트 1입니다. I got these earphones for $20. 자, 갓 나왔네요. 갓은 get의 과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et동사 하면 크게 얻다라는 뜻인데 돈을 주고 얻는 건 뭘까요? 사다죠. 그래서 여기서는 buy와 같은 뜻인데 보통 여러분이 회화문 보시게 되면 반 정도는 buy로 사다를 쓰고요. 반은 get동사로 사다를 표현하죠. 근데 말하는 시점보다 단 1초라도 전에 샀으니까 과거형 get을 썼겠죠. 그 다음에 did가 나왔어요. did는 뭐죠? this의 복수형. 그럼 왜 this의 복수형이 쓰였느냐?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이어폰즈에서 S가 붙었죠. 이어폰은 어디가 껴요? 귀에 끼죠. 귀는 왼쪽 오른쪽 쌍이니까 이어폰즈죠. 자, 그러면 나 이어폰을 $20에 샀어. 폰은 목적점, 지향점이란 뜻이 있죠. 뒤에 What? 뭐? The salesperson ripped you off죠. 자, 여기 rip off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바가지를 씌우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세일즈 펄슨이에요. 자, 우리는 옛날에 세일즈맨이라고 보셨죠? 자, 그 당시 이 판매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만 해도 남자가 판매원의 전체를 다 차지했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성역의 구분이 없게 되죠. 그리고 판매왕이 요새는 여자예요. 그래서 man이라는 man 좁은 의미에서 남자, 넓은 의미에선 사람이란 뜻인데 아직까지도 넓은 의미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의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정에 국한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man을 쓰지를 않고 사람을 뜻하는 sales person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일하게 되면 판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S가 붙게 되면서 영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U가 나왔어요. U는 대명사잖아요. 목적어. 그러니까 대명사는요. 이렇게 구동사와 부사 사이를 꼭 들어가야 돼요. rip off you 이렇게 쓰면 문법상 다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너 바가지 씌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립이라는 단어는 규칙 변화를 해서 ed를 쓰는데 립의 원형은 rap죠. 그런데 여기 p가 하나 더 들어갔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립이라는 단어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시고 ed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he said it's a bargain. It's a bargain 하게 되면 그거 거저예요 라는 얘기죠. 그가 그거 거저라고 얘기했어 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 사람이 단 1초라도 전에 말했으니까 say의 과거형 said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말하다 이야기하다가 동사가 4개가 있죠. S로 시작하는 단어 2개, T로 시작하는 단어 2개. 자, speak은 근데 이게 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뜻은 아니에요. speak은 언어를 말하다. 다시 말하면 또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say는 지금 나온 거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tell은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라 할 때 tell을 쓰죠. 자, 그 다음에 talk은 주고받고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톡쇼, 호스트와 게스트가 나와서 그 손님이랑 그 진행자랑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톡쇼잖아요. 그래서 그 요새 원어민 영어 중에서 전화로 하는 영어를 톡 잉글리시라고 하죠. 원어민이랑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ay는 인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 said, 맹사 said. 공자가 말한 걸 인용하는 거고 맹자가 말하는 걸 인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전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너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말한 거를 내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ay의 과거형 said를 쓴 겁니다. obviously 하면 부사로 확실히란 뜻이죠. He lied to me. lie는 원형이 lie이죠. 이게 거짓말 하다라는 동사, 물론 명사로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여기 자리는 동사 자리죠. 그래서 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만 ed를 붙여요. 명사에는 ed 전미사를 못 붙입니다. 그래서 단 1초라도 전에 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형 쓴 거죠. 그가 너한테 거짓말 했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got these earphones for $20. What? The salesperson ripped you off. He said it's a bargain. Obviously, he lied to me. 아이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립이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ed 발음은 하지 마세요. 더구나 뒤에가 you니까 ed 발음을 하지 마시고 rip you off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d를 u로 넘기는 방법이 있죠. 쓰신 거는 또 다 철자는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셔서 rip you of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짧아요. 근데 이게 끊을기가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대절이 생략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제가 치 발음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달라고 했죠. 그래서 있어. S를 넘겨서 있어 barg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또 끊을게 하실 수 있어요. 짧지만. 그쵸? obviously 다음에 컴마니까 그 다음에 lied 다음에 to죠. DT는 규칙 변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니까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lie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차 파트 1입니다. Can I park in front of the restaurant? Can I 나왔습니다. 여러분 can I는 어떤 상황?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허락? 양해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허락이 됐던 양해가 됐던 구하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May I? 그러면 정중한 표현. park 다음에 in이죠. 연음시켜서 parking. 그 다음에 front 다음에 of죠. 그럼 T 사운드 그대로 넘기세요. 그래서 front of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아이고. 이건 이따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in front of 하면 뭐뭐 앞에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식당 앞에. 그 다음에 이제 park이 나왔는데 park은 명사와 동사가 다 돼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명사 자리일까요? 동사 자리일까요? 보세요. 조동사 나오고 이게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죠? 본동사 자리. 그럼 이거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파기 동사로 쓰면 뭐다? 주차하다. 그럼 식당 앞에 주차해도 되나요? I couldn't find a parking spot이에요. 자, couldn't는 couldn't 아세요? 줄임말이죠. 자, 그 다음에 find는 찾다인데 우리 find는 언제 쓰요? 완료. 그 다음에 내가 딱 집어갖고 뭔가를 찾아야 될 때는 특히 find를 써요. 주차 자리는 내가 딱 집어갖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spot을 보도록 할게요. spot이 점이라는 뜻이에요. 지점. 그럼 spot과 구분해야 될 게 다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인쇄 도용에서의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spot은 지점. 그래서 뭐 자리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은 점인데. 그래서 어머님들 그 화장품 중에서 스팟 케어라고 있어요. 뭐뭐뭐 스팟 케어. 그럼 뭐냐면 이게 자리 공간은 되는데 스페이스랑 아까 플레이스랑 다른 거는 플레이스는 좀 포괄적으로 넓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팟은 국소. 아주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딱 집어서 구체적인 지역 얘기할 때. 그러니까 스팟 케어 같은 경우는 뭐 아이 스팟 케어다 그러면은 눈 주변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화장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지역, 국한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 스팟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형이야. 캔트가 안 지나 couldn't가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find가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look for를 쓰지 않고 find를 쓴 거예요. You might get a ticket. 자, get a ticket 하게 되면 이게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다. 여러분, get 동사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을 받다, 점수를 받다 라고 할 때 get 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gh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might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may의 과거형이라고 대답을 제일 먼저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어체, 즉 생활용어와 회화문에서는 might이 may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약한 추측. 이 may라는 동사 자체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정중한 표현의 조동사도 되지만 약한 추측. 그러니까 강한 추측은 must가 하고 약한 추측은 may가 하는데 그 may보다도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might이에요.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럼 당신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니까 어쩌면 딱지를 떼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의역을 하면. 자, 그 다음에 park behind the building. 자, 아까 뭐뭐 앞에가 뭐였어요? in front of였죠. 그거의 반대말이 바로 behind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빌딩을 그냥 빌딩으로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빌딩은 한국말로 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물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뒤에 주차하세요. 자, 여기서 park은 마찬가지로 동사고요. 이 구문이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주어가 생략됐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사 자리. 그 다음에 is safer. 자,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될 게 safe라는 단어예요. safe가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안전한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에다가 얘는 이로 끝났으니까 알 하나만 더 붙인 건데 형용사에 er 붙이면 뭐가 돼요? 비교급. 동사에 er 붙이면 명사지만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이면 비교급이에요. 그럼 뭐죠? 더 안전한. 그래서 더 안전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n I park in front of the restaurant? I couldn't find a parking spot. You might get a ticket. Park behind the building. It's safer.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인데요. 얘는 문장의 끝을 그렇죠. can 조동사니까 올려주시고요. can 다음에 I, can I, park 다음에 in, parking. 얘는 front of 그냥 t를 넘겨서 front of 하셔도 되고요.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네.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하죠. t 발음을 하지 말고 그냥 n 발음을 넘기세요. front of.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Can I park in front of the restaurant?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 어차피 could의 L 사운드는 묵음이고요. D, N, T, F니까 couldn't find잖아. 그래서 세 번째 장음 생략. couldn't find 했더니 뒤에가 또 어가 나왔네. 그럼 find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D는 또 T랑 사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네. 그럼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해. D 발음을 하지 말고 N 발음을 넘겨요. fin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팟이 맞아. 그런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잠, 스팟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couldn't find a parking spot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park은 P고 front는 또 F야. 그러면 parking front of 이렇게 발음 빠져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긴 F가 먼저 나오고 P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find a parking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 get 다음에 오니까 연음시키면서 약화, get. 그 다음에 여러분 KET로 끝나는 단어의 이 사운드는 제가
에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이랬어요. 티켓이 아니고요. 티킷이에요. get a ticke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지막 문장. behind가 end이고 이게 th가 여기 합쳐 발음 나잖아요. 즉 기타 발음. 그러면 두 번째 생략 behi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is가 s로 끝났는데 쉐이퍼에서 다시 s죠. 그럼 s 쓰니까 앞에 s를 생략할까요? 아니요. 이건 축약형이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s는 발음을 하셔야 돼요. 축약형이기 때문에 is shaper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행 파트 1입니다. Have you been to South Africa? 너 남아프리카 가본 적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면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has gone을 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에서 have been을 쓰는 거랑 have gone을 쓰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have been은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에서 경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갔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온 거야. 그래서 경험이 되고 has gone 그러면 가버리다가 돼요.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거기 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간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가본 적이 있는 거잖아. 그건 been을 써주셔야 돼. 갔다가 온 거야. You can see wild animal everywhere. 자, everywhere 하면 모든 것 어디나라는 부사죠. 자, 그래서 야생동물을 wild animal이니까 야생동물들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죠. Isn't it dangerous though죠? 자, 여기 보시면 부정의문문이네요. dangerous 하면 형용사로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나? 또 비록 뭐뭐이지만 이게 접속사잖아요. 여러분 보통 접속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접속사가 어디에 위치하냐 그러면 대부분은 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위치하신대요. 맞아요.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문어체. 문장이 긴 글에서는 그렇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체, 지금 구어체, 생활용어에서는 문장이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문 뒤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문장 앞에 위치해요. 그런데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같은 경우 의문사는 자기 앞에 누군가가 위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의문문들 자체가 접속사가 즉 어떠한 단어가 자기 앞에 위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과 뒤에 다 위치할 수 있는 접속사가 따로 있어요. 도우 같은 경우에 앞뒤에 다 위치할 수 있죠. 그래서 도우 같으면 비록 뭐뭐이지만 해서 법과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접 접속사를 쓰게 되면 그때는 도우를 많이 쓰죠. 의문문 같은 경우에 뒤로 위치할 수가 있어서. 자, 그 다음 No, 아니 The animals are used to tourist. 자, be used to 하게 되면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왜냐하면 이 to는 여기서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불가피하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로 써주셔야 되고 뭐뭐에 익숙하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use to가 있어요. 이거는요.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얘기에서 과거의 습관이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쓸 때 그때는 동사 원형인데 여기는 be가 들어가면 여긴 be가 없어요. be가 들어가면 이게 어디 익숙하다고 이 to가 전치사 to가 돼요. 그래서 여기 tourist라는 명사가 나온 거죠. 동물들이 여행객들에게 익숙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ave you been to South Africa? You can see wild animals everywhere. Isn't it dangerous though?
No. The animals are used to tourist. 자,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이게 지금 의문문이죠.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have는 일반 동사의 have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의 have였다고 하면 문장 맨 앞으로 빠질 수가 없죠.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do가 필요하죠. 이거는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쓰는 have고요. 원래 갖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have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빠져갖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올려주셔야 되고요. have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다시 의문문이에요. 얘는 문장의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렇죠. 이게 부정문이지만 비동사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T 발음을 하지 마세요. isn't it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지금 자음이 3개가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음 하지 마시고 isn't it. 그래서 T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그냥 넘기세요. isn't it dangerous th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끊을기 가능해요. 짧지만 그쵸. dangerous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imal 앞에 th는 어떻게 발음하신다? 그렇죠. 이거는 D로 발음하셔야 돼. animal이 모음이니까 the animal. 그 다음에 이 s는 복수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쓰여져 있는 것도 다 발음하신다는 분이 있죠. 그래서 animal자 s를 r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used to잖아요. used to인데 dt는 또 비슷한 발음이니까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used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문장 그래서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수형 어미요. S니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The animals are used to touris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같은 파트 1. You two need to stop fighting. 자, 그럼 need to 하게 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해석이 딱딱해요.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have to랑 비슷한 뜻으로 회화문에서 쓴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has to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이에요. need to가. 그러면 너희 둘,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게 to는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you는요, 단복수가 다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you 하나만 썼을 때는 물론 뒤에 동사를 보면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판별이 되겠지만 비동사도 판별이 안 된다. 보통 you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좀 확실해 주기 위해서는 뒤에 이렇게 to라는 아이를 써주면 you가 복수구나를 알죠. 그래서 너희 둘은 그 다음에 stop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need to stop이니까 그만둬야 한다죠. 근데 stop은요, 뒤에를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다 써요. 근데 애석하게도 동명사를 쓸 때랑 투부정사를 쓸 때랑이 해석이 달라. 근데 걱정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회화문에서는 stop 동명사가 대부분이고 거의 stop 투부정사는 문법책에만 나오지 실생활에는 거의 잘 안 쓰여요. 이 구문이. 그러면 stop 동명사는 무슨 뜻이냐? 동사하는 것을 그만두다. 그러면 stop 투부정사는 뭐냐면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fight이란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fight은 싸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싸우는 것을 그만둬야 해라는 얘기죠. 너희들 싸움 그만둬야 해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fighting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쵸? 근데 그건 콩글리시예요. 그거 언제 써요? 그쵸? 이렇게 그 응원의 글 의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원의 글로 쓰는 건데 외국인들은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되게 놀래요. 가서 싸우라는 얘기냐? 몸으로 싸우던 말로 싸우던 싸우라는 얘기라고 알아들어서 되게 놀라는데 아니죠. 그건 콩글리시죠. 그
그다음 I swear. swear 하면 명사 동사가 다 되는데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맹세고 동사로 쓰이면 맹세하다인데 자 이게 swear를 굳이 다른 뜻으로 비슷한 뜻으로 고친다면 promise 쓸 수 있어요. 선생님 promise는 약속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랑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이렇게 사적인 약속, 개인적인 약속을 할 때는 플랜을 쓰셔야 돼요. plan, 계획이라는 플랜. 이 promise는 swear, 맹세하듯이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에는 promise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 swear를 썼는데 swear 대신에 I promise를 쓰셔도 돼요. 자, 킥이라는 단어는 차다라는 뜻이고 얘는 규칙 변화해서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유가 나를 자 first가 나왔어요. first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생활용어에서는 첫 번째로는 안 쓰여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설명문, 논설문, 즉 문어체에 쓰는 거고요. 이 first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생활용어에서는 부사, 먼저, 우선이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맨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맨 뒤로 빠지거나 해요. first가. 자, 그래서 마유가 먼저 절 찼어요. But he's your big brother. 하지만 그는 너의 큰 형이잖아. 너의 형이잖아. 제가 브라더 하나만 쓰면 남자 형제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 가지고서는 윈지 아래인지 몰라요. 형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앞에 어떠한 단어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빅을 썼죠. 빅은 큰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큰 남자 형제잖아. 그래서 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apologize to him. apologize 하면 사과하다. 그에게 사과해. 란 얘기죠. 근데 선생님 이게 형인데 앞에서 마유가 먼저 절 찼어요 라고 하면 마유가 형이라는 얘기인데 형한테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서상은 형은 절대로 1살 밖에 안 많더라도 형은 형이에요. 그쵸? 근데 영어의 정서는 30살이 많아도 형은 이름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유 이렇게 얘기한 거죠. You are always on his side. on one's side라는 one's side가 나왔죠, 여기. 그럼 여기 one's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side는 편이란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형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You two need to stop fighting. I swear. Mayu kicked me first. But he's your big brother. Apologize to him. You are always on his sid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need가 D로 끝났는데 뒤에가 to죠. DT는 사촌이니까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need to. 그 다음에 stop 맞아요? 그쵸?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장 stop. 자,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You two need to stop fighting.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킥은 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가 미라는 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더더욱 ED 발음하지 마세요. 그런데 뒤에가 미죠. 미는 즉 우리나라 발음으로 미음 발음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은 두 번째 음절에 미음이 나오면 첫 번째 음절에 받침을 미음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자음 동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음 동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여기를 의도적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kick me. 안 그러면 kick me가 되는데 kick me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his는 뭐예요? 첫 번째 축약형, 두 번째 소유격. 여러분 he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격변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 아니고요. 이건 축약형이죠. he is의 줄임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his side죠. SS니까 앞에 S 하지 마세요. his sid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매 파트 1입니다. Is this your sister in the picture? 자, 사진 안에 이 사람이 너희 언니니? 라는 얘기죠. 사진 안에 있는 분이 너희 언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She looks a lot like you죠. 여기서 제가 안 해드렸는데요. 보셔야 될 게 look like이에요. 누구누구와 닮다. 여기서 like은 전치사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이 보인다는 얘기니까 닮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녀는 너랑 닮았어. 근데 그 사이에 a lot이라는 강조의 글을 넣은 거죠. 너랑 많이 닮았어. 라는 얘기죠. I know.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I see와 I know가 있어요. 이건 두 개다가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I see는 몰랐던 것을 안 상태. I know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서 나 알아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알고 있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해서 다시 생각났어. 그럴 때는 I know. 전혀 몰랐던 거를 안 상태가 되는 거는 I see 이렇게 되겠죠. I know.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언니랑 닮았다는 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I know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We get that a lot이에요. get that a lot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다. 우리 앞에서도 어떠한 그 교통 위반 스티커를 봤다라고 할 때 어떤 걸 봤다 개동사 썼고 돈을 주고 얻다 해서 사다의 의미로 개동사 썼는데 여기서는 또 듣다의 의미, hear와 같은 뜻.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배우시는 생활영어에서 많이 쓰는 동사 5가지 중에 개동사 들어가죠. 개동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알쏭달쏭 할 때 두리뭉실하게 쓸 수 있는 게 개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라는 뜻이고요. Just so you know, she is single. 자, just so you know 하면 그냥 말해두는 건데 이디엄으로 보시고요. single 하면은 독신의란 뜻이죠. 근데 이게 언론이랑은 달라요. 언론은요, 홀로라는 뜻이라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싱글은 진짜 혼자라는 의미. 그래서 독신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니 싱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s this your sister in the picture? She looks a lot like you. I know. We got that a lot. Just so you know, she is singl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끝을 의문문인데 올려요, 내려요? 그렇죠. 비동사니까 picture 하고 올려주시고요. 자, sister라는 단어 볼게요. sister가 맞아요.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 나왔으니까 T가 나왔으니까 쌍자음 sister. 그다음 picture는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룩이 지금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라서 S가 붙었잖아요. 변형의 S. 이거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뒤에가 또 어라는 단어가 있어서 자,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넘긴다. looks. 그 다음에 like 다음이니까 like you.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She looks a lot like you. 이렇게 될 수 있죠. 세 번째 문장. 대땀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들어. 마지막 문장. just가 st인데 so가 s니까 st, s니까 두 번째 생략. just so.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is 다음에 single이니까 앞에 s 하지 마세요. is single.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just so you know she is sing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 get a ticket.
뜻 앞에서 얘기했죠? 네, 써주시면 돼요. 오늘 get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일부러 골랐어요. 그 다음 today's 팁은요. 로맨스 스캠이에요. 자, 로맨스와 스캠, 다시 말하면 스캠이라는 단어는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수법이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온라인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합성어로 소셜 네트워크. 자, 소셜의 S, 네트워크의 N, 서비스의 S. 그래서 SNS라고 하죠.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는 어떤 단어의 약자란 뜻이에요. 를 통해서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을 말한다. 즉, 유명인의 상속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 행각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은 뒤에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다른 말로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한다. 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쉬이 말하면 혼인 빙자 사기극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은 사업가 아니면 뭐 누구누구 유명인의 어떠한 정치인의 뭐 조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게 많은 거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이성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뭐를 사준다거나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서 내가 사업을 벌였는데 갑자기 돈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며칠만 돈을 쓰겠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돈을 빌려주죠. 그동안 이렇게 환심을 샀으니까. 그러고서는 종족을 감춰버리는 거죠. 연락이 안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사기는 나쁜 건데 그중에서 사랑을 이용해서 사기를 피우는 거니까 더 나쁜 거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봐주시고요. 뒤에 또 스캠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서 또 시사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